초계파적인 혁신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요. 그 구성과 인선에 관해서 안 대표님과 또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그렇게 의논을 모았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는데 정말 탈출구가 잘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남희 팀장. 네. 안철수 대표 왜 거절을 했나요? 왜 거절을 했을까요? 일단은 어제 이미 그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 만난 자리에서 안 의원이 그 자리에 내가 하는 건 부적절할 것 같다고 어제 이미 만난 자리에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그 낮에 안철수 의원이 그 보도자료를 문자로 보내서 어제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문 대표를 배려해서 오늘 조금 더 늦게 그 발표하게 됐다. 문 대표 요청으로 좀 이렇게 늦게 발표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안 의원 측근들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반대를 했다. 일단은 뭐 친노 들러리 설 일이 있느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 문안 연대가 되는 것도 결국 또 개파 담합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적절치 않다. 여러 가지 반대 목소리가 또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안철수 의원이 거절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안 의원이 꼼꼼히 따져본다면 거절할 것이다. 예. 다만 아직도 좀 예상을 하셨다는 거죠? 아직도 급수가 그 전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그래요? 봤었는데 네. 쉽게 얘기해서 어떤 모양 내기만을 따지면 당이 어려울 때 어떤 혁신 기구의 장을 맡아서 어떤 권한을 다 요구를 해서 어떤 변화를 시켜서 당을 안정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은 조언도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더 곰곰이 따져보면 지금의 상태에서 근원적인 쇄신을 할 만큼 근본적으로 문 대표가 모든 걸 내려놓을 자세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하면 쇄신의 모양 내기로 시간 벌기만 해주는 말하자면 내 이용될 수 있다. 들러리만 설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이뤘기 때문에 결국은 예상대로 거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정치 구단의 해설이라 역시 다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이 문재인 대표로 대표되는 이 친노와 그리고 호남으로 대표되는 비노 간의 그 핵심 갈등이지 않습니까? 이번 갈등이에요. 그런데 이 안철수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호남에서 비교적 지지가 높은 분이에요. 예. 호남 의원들, 호남 지역으로부터도 크게 배척받지 않는 그 비노계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예, 호남 사위라고도 하죠. 예, 부산 사람이면서도. 그런데 이제 지금 만약에 문재인 대표와 담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자기의 정치적 장래가 어렵게 되겠죠. 거기다가 김한길 전 대표 쪽에서도 아마 동의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번 혁신위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느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혁신위가 공천권을 전부 다 가진다라든지 당의 인사권을 전부 다 가진다면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표가 혁신위에 그러한 권한을 줄 리는 만무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담합으로 비치고 이 권력 나눠먹기로 비치고 네. 더 나아가서 야합으로 비치게 되는 야합으로 거예요. 비친다. 예. 예. 그걸 아마 피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남희 팀장. 네. 조금 전에 전원책 변호사께서 김한길 전 대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와 사실 공동 운명체였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김한길 대표는 계속 문 대표 나가라, 사퇴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데 오늘도 기자회견을 했죠. 맞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 혁신위원장 자리를 거절한다라는 문자를 12시쯤 보냈는데 예.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는 또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오후 2시쯤 또 기자들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이어서 문재인 대표를 좀 비판을 했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표 패권주의 청산해야 된다. 이 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혁신기구의 구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눠먹기처럼 비춰져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이 교감을 했을 가능성, 안철수, 김한길. 서로 가장 전화 통화해보고, 궁금했거든요. 야, 우리 이거 들어가지 말자.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죠.
기자들이 당연히 물었거든요. 아, 물었어요? 근데 일단은 네, 김한길 전 대표는 일단 그 두 사람이 만나는 거 몰랐다고 합니다. 몰랐대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 만나러 가면서 둘이 만난다는 얘기는 김한길 전 대표한테 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뭐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평당원들이 시위까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 그런데 문재인 대표의 이 수습책, 혁신위원장을 누구를 앉히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잘 매듭이 지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지금 문재인 대표를 가장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 혁신위원장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걸 문제를 삼았습니다. 어떤 논리인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 당에 또 원혜영 의원이 예, 혁신위원장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표가 원혜영 의원님한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철수 전 대표께서 혁신위원장 받을 일이 없겠지만 받는다면은 네. 저는 그 독배를 마시는 것이다 보고 있고요. 문재인 대표가 저런 식으로 일방 통행하는 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 네. 진정한 혁신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혜영 의원에게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에는 공천혁신추진단이 있고요. 그 단장이 바로 원혜영 의원입니다. 어떻게 이 당에서 공천혁신을 추진할 건지 이미 논의가 되고 있는데 또 혁신기구 만들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나. 이런 회의론도 제기를 한 거고 예. 원혜영 의원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해를 구해야 된다. 이런 설명인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일단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날아왔던 공은 다른 쪽으로 이제 날아가 버린 건데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왜 안철수 대표를 끌어내려고 했는지, 안철수 전 대표는 왜 거절한 건지 그 속마음을 지금부터 저희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뉴스탑 10이 자랑하는 속마음 분석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재인 대표의 속마음 뭐였을까요? 왜 제안을 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당신도 살고 나도 좀 살자겠죠, 박성훈 논설위원? 그렇겠죠. 예. 당신도 이참에 좀 당의 기반을 갖고 나도 이 위기 좀 넘겨봅시다. 예. 이런 취지겠죠. 그러니까 윈윈 한번 해보자. 네. 그런 취지였는데 안철수 전 대표 솔직히 고민 좀 됐는데 그래요. 어제 보면은 저도 깜짝 놀란 게 오늘 저 발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게 권한만 다 주어진다면 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럼 고민했다는 거잖아요. 예, 고민은 좀 했지만, 근데 또 오늘 또 밝힌 걸 보면 어제 사실은 거절을 했다. 예. 근데 그 밝히는 것을 실제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좀 미뤄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어제 바로 거부했다는 걸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심으로는 이모저모를 좀 더 하루 정도 본인이 고민을 해봤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이리저리 이제 따져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표가 모든 걸 내려놓으려는 그런 마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맡았다가 결국에는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또 햇볕이 들 것 같냐? 문재인 대표. 이런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당신에게 이번 말고 또 기회가 총선 전에 올까? 이런 그렇죠. 의미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설득 논리로 이번이야말로 당신이 정말 이 당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지 않느냐라는 말로 이번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다라는 아마 그 논리를 폈을 것 같습니다. 얘가 왔을 때 잡아라. 근데 어쨌든 권한과 실권은 역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친노 중심에 있을 테니까 권한 준다고 해도 실권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속내들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남희 팀장, 후회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근데 그렇게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 위원장직을 맡게 되더라도 여러 가지 또 풍파 논란이 있고요. 또 비노 진영에서도 이걸 맡는 거를 좀 반대를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깝다 많이 후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친노 수장 마지막 속마음. 친노 수장 노 안 하겠다고 했죠. 친노 수장 더 이상. 그게 쉽게 되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속마음이 아니겠냐 싶은데 전우책 변호사님. 문재인 대표가 늘 의심받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 바로 이거예요. 예, 친노 친노 수장 수장으로만 계속 기능할 것 아니냐. 예. 결국 다음 공천도 이 친노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지난번에 그 19대 때 공천했던 전국구 비례대표 열 몇 분을 그대로 또 지역구에 뿌릴 것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이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도 좀 고민은 될 거예요. 워낙 좌파 세력이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많지만 당내 좌파 세력이 워낙 적기 때문에
다음 공천에서 이 자기 지분을 어떻게 챙기냐 하는 그런 예.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세력, 좌파라는 거는 이제 본인 세력이라는 의미일 텐데 정말 많지 않기 때문에 세력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근데 같습니다. 문제는 네. 근원적으로 지금 이 혁신기구가 말 그대로 범개파의 참여하에 이루어진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이것을 수용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전적으로 지금 비노들이 다 참여를 거부한 상태에서 친노들에 의해 얹혀가는 본인은 거기에 얼굴마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나중에 책임만 뒤집어 쓰고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자, 안철수 의원이 거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급부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대 조국 교수인데 조국 교수 지금까지 어떤 논란이 있어 왔는지 저희가 또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권한을 준다면 그러한 혁신 내용에 동의한다면 제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개파의 이익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저보고 얼굴 마담하라고 한다면 할 이유가 없겠죠. 이남희 팀장. 네. 얼굴 마담하라고 하면 할 이유가 없겠다. 하지만 권한 주어진다면 또 거절할 예. 이유도 없다면서 한다는 얘기인가? 처럼 들리기도 하시죠. 하고 싶다는 뉘앙스로 좀 아니, 들리지 아니 않습니까? 어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권한만 주어진다면 네. 자기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있고 또 다른 또 기자들과의 통화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다면 돕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조국 교수가 설사 한다 하더라고 또 당내 반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그 조국 교수는 가장 그 친노 인사로 분류가 되는데 비노 쪽에서는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아니 친도 패권주의 극복하자고 혁신기구 꾸리겠다는 건데 또 친노 핵심 인사가 와서 과연 또 혁신 잘할 수 있겠느냐라는 또 비노 진영의 일부의 반발이 있어서 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과거에 문재인 대표 선거운동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친노의 핵심이다 이렇게 분류를 당내에서는 한다 이런 말인가요? 비노 진영에서는 또 예. 과연 그 친노 인사가 과연 친노 패권주의 탑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보내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박성훈 논설위원께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네. 조국 교수가 그럼 뭐 지금 보니까 양쪽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서 조국 교수 어때요? 이러면서 서로 얘기까지 주고받았고 본인은 권한만 주어진다면 난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맡았어요. 혁신위원장을. 그러면 당을 제대로 혁신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핵심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유용한 카드일 수 있을 겁니다. 예. 어떤 그 기존의 막 정치권의 그 친노의 이미지 어떤 이런 것을 상당히 그 뭐 논리와 그 이른바 그 유능한 진보를 조국 교수가 이제 많이 내걸었는데 상당히 그 유연하고 또 조국 교수 개인이 갖고 있는 상당히 좀 부드러운 이미지, 대중성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는 유의미할 수 있으나 그러나 비노들은 철저하게 조국 교수를 친노의 브레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오히려 당내 화합과는 거리가 먼 선택일 수 있고 특히 조국 교수가 이번에 엊그제 얘기 나눈 4선 이상은 전부 물갈이 해버리는 예. 이러한 방안은 바로 뭐냐 하면 비노들이 호남권에 주로 4선 이상이 많거든요. 예. 지금 만일에 그 4선 이상을 다 쳐버린다? 그건 뭐냐 하면 현재 초재선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친노 중심의 정당을 꾸리는 결국은 그러면 친노끼리 하겠다. 이런 것으로 현재 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더 분란이 예상됩니다. 조국 교수가 실제로 그제 인터뷰를 언론에서 했을 때 출연해서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호남에 좋은 자원들이 많은데 네. 지금 기존의 의원들이 누르고 앉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빼내서 물갈이를 하고 그래야 야권 쇄신도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박성훈 논설위원의 설명을 들으니까 비노 중심으로 혁신을 하려고 할 수 있겠다. 그거를 비노도 의심할 수 있겠다. 이런 환경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네.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바로 보십니까? 그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전체 국회의원들 중에 40%를 물갈이해야 된다. 이 얘기를 먼저 했고, 예. 이 사선 의원 중진들은 이 새누리당 지역구 가장 어려운 곳으로 다 가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지역에서는 공천 받아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나가라는 얘기예요. 예. 나가라 이런 얘기는 저는 탈레반적 사고로 봅니다. 탈레반. 근데 우리 의회에 가장 부족한 것이 뭡니까? 바로 경륜이에요.
예. 그나마 경륜이라도 있는 분들을 다 물갈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탈레반적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이석현 의원 같은 분은 곧장 반박을 했죠. 무민의 의사가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조국 교수가 근데 혁신위 같은데 위원장을 맡는다면 당내 반발이 엄청날 겁니다. 엄청날 거다. 당은 곧장 분열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친노 핵심 세력들이 들었다면, 그죠? 들었다면 조국 카드를 계속 밀고 갈 수 있을지, 그죠? 그런 것들 조국 카드로 계속 가겠다는 얘기는 당을 깨겠다는 얘기죠. 예. 친노 패권주의를 자꾸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패권주의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패권주의를 못 부리는 거죠. 예.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겠다. 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박영선 의원, 또 본인이 비대위원장 할 때 참 친노 진영에 흔들렸던 삼선, 서울의 삼선 박영선 의원이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조국 교수 말에 다 쥐죽은 듯 조용하다. 결국은 혁신이다. 이러면서 또 조국 교수 그 4선 물갈이론에 예. 대해서 또 본인은 동의하는 취지의 본인은 삼선이라고 그러신 건가? 트윗글을 올렸고요. 어쨌든 비노계잖아요. 예, 그렇죠. 박영선 그러니까 의원도. 이제 또 친노에 흔들렸기 때문에 이제 친노가 아닌 걸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 내에서도 지금 조국 교수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호남 지역에서 조금 더 위기감, 이 네. 쇄신 바람에 대한 위기감. 왜냐하면 공천이고 당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조국 교수가 이 혁신위원장을 맡게 될지 안 맡게 될지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